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예전엔 아주 평범했던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평범하지만은 않은 여성입니다. 왜 평범하지 않느냐? 그건 늘 착하고 당하기만 하던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복수를 해냈기 때문이에요. 전 그것만으로도 제가 조금 특별해진 것 같은 생각에 빠지곤 한답니다. 사실 그 과정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척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만큼 그 결말도 제 나름 통쾌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복수 과정을 뒤돌아보아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속담 아시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는 말이요. 제가 바로 그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게 한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만큼 복수해줬다는 것이 딱히 자랑스러울 일도 그렇다고 뿌듯해 할 일도 아니었지만 평생 참고 인내하며 살던 제가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두 사람을 향한 복수를 통쾌하게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아무래도 사연이 사연이다 보니 등장인물은 모두 가명으로 쓸게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대학 때부터 절 쫓아다니던 선배였어요. 저는 처음엔 남편에겐 딱히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에게 죽어도 넘어오지 않는 제가 더 안달나고 좋았던 모양이에요. 졸업 후에도 제게 끈질기게 구애했고 결국 전 남편의 지극정성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구애를 받아 교제를 시작했죠. 교제를 시작해서도 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전 그땐 그게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과 오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변함없이 절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편에게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청혼했죠. 결혼해줘, 은미야. 나 정말 네게 잘하고 평생 너만 사랑할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그리 말하는 남편을 보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결혼은 이런 남자랑 해야 하는 거구나. 평생 이렇게 한결같은 남자와 사는 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더 좋겠구나라고요. 전 남편을 100% 믿고 신뢰했었기에 이 남자와 함께 일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해 골인하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게 정말 잘했습니다. 연애 때처럼 절 살뜰히 챙겼고 최선을 다했죠. 전 그런 남편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아주 조금씩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남편에게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맹세 후 결혼 후 꽤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했고 남편의 내조에도 신경 썼죠. 그때 당시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보잘것없이 시작했죠. 남편은 사업에 큰 욕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전 그런 남편의 일까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고 직접적으로 업무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사업은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한 명이었던 직원이 둘이 되고 둘이었던 직원이 셋, 넷이 되어갔죠. 시간이 지날수록 급성장한 회사는 어느덧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어엿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몇 번이나 큰 곳으로 이사했고 그렇게 조금씩 넓어지던 사무실은 이제 좋은 건물 한 층을 통으로 쓰는 회사로 성장해 갔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의 조력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던 남편의 회사는 이제 대표실을 따로 가질 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바쁜 남편의 스케줄을 관리해줄 개인 비서가 필요한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개인 비서를 뽑으려고 오늘 공고냈어. 남편은 제가 남편의 회사 일을 돕는 것을 늘 미안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개인 비서를 뽑기로 결정한 것 같더군요. 그 전에도 몇 차례 저와 그 문제를 상의했었고요.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야. 이제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당신 계속 부려먹기도 미안하고 우리 이세도 가져야지. 그래요. 당신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해요. 그래도 지금처럼 회사 일 도와줄 거지?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잖아. 그리 말하며 절 품에 꼭 안더군요. 저도 남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나 없이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난 늘 당신 도움이 필요하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내게 비서를 뽑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20대 중반에 갓 대학을 졸업한 여자인데 꽤 똑부러진다고요. 요즘 애들 진짜 당돌하긴 하더라. 왜요? 뭐가 그렇게 당돌한데요? 글쎄 뭐랄까 발랄하고 솔직하고 어쨌든 재미는 애야. 라고 말하며 피식 웃는데 뭔가 기분이 싸했어요. 젊은 여자와 일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질투는 절대 아니었고 뭔가 그냥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하지만 전 그 싸한 기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별일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 기저엔 남편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는데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청소를 하는데 남편은 손수건이 집에 있더라고요. 남편은 늘 손수건을 챙겨 다니는 사람인데 불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남편 회사 가서 서프라이즈라도 해줄까 하는 마음에 손수건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직원들 먹을 샌드위치와 음료도 넉넉히 샀고요.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절 맞이한 것은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사모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요. 요즘 제가 좀 소원했죠? 이거 직원분들이랑 나눠 드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 집 샌드위치 엄청 맛있다고 소문났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진짜 복도 많으시지. 아, 대표님은 대표실에 계세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네. 저는 대표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대표실 입구, 전 얼마 전 입사했다는 비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예쁘고 앳된 얼굴이었어요. 약간 고양이상이랄까? 엄청 섹시하면서도 귀엽게 생긴 얼굴이었죠. 그에 비해 몸매는 무척 글래머러스하고 팔다리가 길고 곧았어요. 그냥 첫눈에 보기에도 예쁜 사람이었죠. 결혼 후 10kg는 살이 찐 저와는 퍽 비교될 만큼 날씬하고 세련된 여자였어요. 전 괜히 주눅이 드는 기분을 느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도 발랄하고 상큼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대표님 와이프예요. 잠깐 뭐 전해줄 것이 있어서 왔는데 대표님 안에 계신가요? 아, 사모님이시구나. 하며 저를 아래 위로 훑더군요. 전 순간 당황했어요. 절 아래 위로 쳐다보는 눈빛에서 찰나의 경계심과 고가움이 확 느껴졌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입사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사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맞는 건가? 제가 잠깐 혼란에 빠진 사이 통화를 마친 비서가 활짝 웃더군요. 그 미소가 어찌나 상큼하고 예쁘던지. 남편이 그 비서에 대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겠더군요. 왜 그 20대의 상큼함은 누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반짝이는 모습이 절 더욱더 움츠러들게 했어요. 대표님이 들어오시래요? 네, 감사합니다. 찝찝하고 씁쓸한 기분을 애써 누르며 웃으며 뒤돌아 섰습니다. 근데 등 뒤로 작게
생각보다 별로네, 뚱뚱하고.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잘못 들은 건가 하며 휙 뒤돌아보는데 비서가 활짝 웃더군요. 그 얼굴을 보자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하긴 비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괜히 예민해진 건가 생각하며 전 대표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도 없이.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반겼습니다. 절 보며 환히 웃는 남편을 보자 불안하던 마음이 안심되더군요. 손수건 두고 갔길래. 전 남편에게 손수건을 건네고 소파에 몸을 앉혔죠.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손수건. 오늘 손수건 장비서가 선물해줬는데. 남편이 품에서 빨간 장미 모양이 수놓아진 손수건을 꺼내더군요. 한눈에 봐도 기성품은 아닌 것 같고 직접 수놓은 것 같았어요. 이걸 비서가 줬다고? 나 매일 손수건 들고 다닌다고 오늘 주더라고.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하며 남편이 웃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늘 품에 넣고 다니는 손수건을 다른 여자가 챙겨주다니. 그것도 쑥까지 놓아서. 조금 전 대표실로 들어올 때 들었던 말과 비서의 눈빛까지 뇌리를 스치더군요. 하지만 전 침착했습니다. 굳이 이런 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굴면 남편과 제 사이만 멀어질 뿐이잖아요. 또 저보다 어리고 예쁜 여자를 질투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고요. 그러게. 고맙네. 이런 것도 챙겨주고. 그때 때마침 장비서가 차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그런 장비서를 지그시 바라보더군요.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장비서와 눈을 맞추며 웃는 것도 같았어요. 그럼 두 분이 이야기 나누세요? 하며 뒤돌아서서 나가는 장비서의 늘씬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절 아래 위로 훑으며 그러더군요. 당신 요즘 살이 꽤 붙었네. 좀 빼야겠다. 순간 전 엄청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도 제 몸에 대해 말하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살이 쪘다고 고민하면 살이 찌니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주던 사람이었고요. 역시 곁에 예쁘고 늘씬한 여자가 있으면 비교되는 건가 씁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 그렇게 좀 싸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불안했어요. 저 어린 여자가 남편을 좋아하는 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남편은 흔들리지 않을까 혼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전 저의 기분을 애써 물렸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 신뢰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회사에 다녀온 지 2달째가 되어갔죠. 그 사이 저와 남편 사이는 예전 같지 않게 소원해졌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사업이 바빠져서였어요. 남편은 어떤 날은 아주 늦게 귀가했고 또 어떤 날은 외박까지 하게 되었어요. 요즘 영업이다 뭐다 일이 많아서 미안해 여보. 어쩔 수 없죠. 일이 바빠지면 좋은 거니까. 전 그렇게 남편의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에 변화가 있어 병원에 갔고 전 임신 5주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저희 부부였기에 제 기분은 날아갈 듯 기뻤죠. 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귀가가 늘 그렇듯 늦어진 거였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화로는 전하고 싶지 않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말하고 싶은데 오지 않으니 조바심이 났어요. 전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리다 결국 밖에 나갔어요. 카디건을 입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30분쯤 기다렸을까. 멀리서 남편의 차가 들어오더군요. 전 놀라게 해줄 마음에 급히 몸을 숨겼고 남편의 차가 주차를 끝내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곧 운전석에서 남편이 내렸죠. 저는 성큼 뛰어가 남편 앞에 나타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통화 중이더라고요. 남편의 다정하고 자상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럼 나도 너랑 마음 똑같지. 그래도 어떻게 해. 집에는 들어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통화를 엿들었죠. 나도, 알았어. 내일 봐. 별 내용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별 내용이 없었지만 그렇게 다정한 어투로 누구와 통화한 거지? 라는 의심이 들기 충분한 통화였죠. 대체 누구길래 마음이 똑같고 집에 억지로 들어가는 듯한 말투를 한 걸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불쑥 나타나 따지고 들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전 그 길로 뒤돌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생각은 더 복잡했죠. 설마 남편이 바람이 난 걸까 생각하다가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전 그렇게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집어들어 계산대에 놨습니다. 역시 오해겠지? 그리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오자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절 바라보더군요. 어디 다녀와, 이 시간에? 남편은 평소와 비슷했어요. 늘 그렇듯 다정한 음성이었죠. 잠깐 편의점 좀 다녀왔어요. 전 대충 얼버무리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크게 기지개를 켜며 말하더군요. 아, 피곤하네. 나 씻고 자야겠다. 내일 주말 출근에 출장이야. 내일 나 못 들어와. 여보, 잠깐만요. 전 그런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만에 하나 남편이 바람이 난 거라면 아이를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조금 있었죠. 왜? 전 남편에게 산모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산모수첩을 받아들더군요. 전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이거 진짜야? 그러자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꽤 크게 놀란 눈치였죠. 네, 진짜요. 기뻐할 줄 알았던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세가 생기네? 정말 꿈만 같다. 그리 말하며 절 꼭 안아주는 남편의 품에서 희미한 화장품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 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 화장품도 아닌 달콤하고 상큼한. 이것도 제가 예민한 탓일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고 그것도 지금까지 임신을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의 모습이라기엔 뭔가 무미건조했죠. 게다가 남편의 품에서 흐릿하게 났던 낯선 화장품 냄새까지. 저는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고 말아요.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훔쳐보게 된 거죠. 전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익숙하게 눌렀죠.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전 아이가 있을 아랫배를 조심히 쓸며 남편의 비밀번호를 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어요. 바로 회사 전화의 뒷번호였죠.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제 손에서 열렸습니다. 우선 통화 목록을 뒤졌어요. 바로 직전 통화를 봤는데 김전무라고 되어 있더군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아까 통화한 시간과 얼추 비슷했어요. 김전무? 김전무라면 얼마 전 회사에서도 보았던 초창기부터 함께한 남자 임원이었어요. 저는 내심 안심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남편이 그럴 리가 없지. 잠시나마 남편을 의심한 제가 죄스럽더군요. 전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더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메시지가 띠링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전무였죠. 그리고 메시지 미리 보기에 뜬 내용은 자기야, 와이프 자? 자면 전화해. 보고 싶어. 우리 내일 양평 가는 거 너무 설렌다. 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본 게 정말 맞나 의심도 했고요. 손이 발발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함엔 남편과 그 불륜녀와의 대화가 그득했어요. 모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사랑을 속삭인 내용이었죠. 도대체 어디서 만난 누구일까? 전 놀라서 메시지를 위로 올려보았고 메시지의 시작은 사무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김전무의 정체는 바로 남편이 새로 뽑은 장비서였습니다. 처음 메시지는 서로 업무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거였는데 남편은 상당히 딱딱했고 장비서는 애교스러웠어요. 그리고 점점 두 사람의 대화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선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를 방문했던 날 장비서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저 속상해요. 뭐가? 사모님이 정말 멋지고 예쁜 분이면 제가 대표님 깔끔하게 포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대표님이 너무 아까워요. 저 정말 포기 못하겠어요. 당돌한 메시지였고 남편은 그 후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발전한 것 같더군요. 저는 정말 온몸에 피가 모조리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치가 떨렸죠. 절 기만하고 장비서와 몰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2달 가까이. 이제야 남편이 왜 요 근래 늦게 귀가했는지 그리고 왜 외박했는지 알겠더군요. 전 그날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정말 눈앞이 막막하더군요. 그리고 밤을 꼴딱 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 그렇다고 이 일을 그냥 묻을 순 없다. 그래서 전 현장을 급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장 간다며 남편이 나갔어요. 어젯밤 남편 핸드폰에서 보았던 양평 펜션 예약 안내 문자를 적힌 주소로 향했죠. 사실 좀 떨리긴 했지만 무서울 게 없었어요. 아이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컸으니까요. 전 두 사람이 예약해둔 호수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막 샤워를 끝낸 눈치인지 가운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절 보고 무척 놀라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저는 남편을 밀치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과 똑같은 가운 차림에 장비서가 절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전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두 사람 앉아요. 그러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앉더군요. 이번 일은 눈 감아줄 테니 두 사람 헤어져요. 전 당연히 남편이 가정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덕분에 회사가 자리를 잡았고 절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니 한 번의 실수를 인정하고 곧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이혼해줘. 나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 이 여자랑 평생 살고 싶어. 뭐라고요? 그때였어요. 인형처럼 예쁜 얼굴로 장비서가 절 향해 말하더군요. 못 들었어요? 이혼해 주세요. 어차피 간통죄도 없어졌고 오빠는 언니한테 위자료 많이 줄 거래요. 아이도 가지셨다면서요? 원하면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 방해하지 말고 이만 나가주세요. 전 장비서의 당돌한 말에 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장비서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겠죠. 마치 두 사람은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이혼을 위해 차근차근. 전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화라도 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더군요.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한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꼭 잡는 순간 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이젠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헤어져 달라고 하다니. 오빠 와이프 다시 봐도 너무 못생겼다. 게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와? 너무 추해. 매력 없어. 등 뒤에서 장비서의 신랄한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절 향한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장비서의 뻔뻔함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이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죠. 남편은 다음날 사람을 시켜 집을 뺐어요. 허탈하고 허무했어요. 남편과의 그 긴 세월이 너무 허망하더군요. 일주일 후 남편은 제게 합의 이혼서를 건넸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그저 저는 바보처럼 너무 늦게 알고 다 당하게 된 거죠. 전 그 충격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산입니다. 이혼의 충격으로 아이까지 유산하게 된 거였어요. 갑작스런 남편의 배신까지 참을 수 있었어요. 이혼? 그거 할 수 있고 힘들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이를 잃게 만든 두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전 병상에 누워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신청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양심이었겠죠. 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잊히지 않더군요. 마치 비수가 되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내 아이는 두 사람 때문에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죽어버렸는데 정작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전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을 망친 두 사람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전 이를 악물었어요. 이혼과 유산의 고통이 절 강하게 만들었죠. 전 성형외과를 수소문했습니다. 강남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잘한다는 곳을 찾아가 전신 성형을 받았죠. 뜯어고칠 수 있는 곳은 모조리 뜯어고쳐 주세요.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게요. 전 얼굴은 물론 전신을 성형했어요. 지방 흡입부터 가슴 성형, 게다가 엉덩이 성형까지 모조리 했어요. 회복 기간은 더디고 길었습니다. 살을 찌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밤새 아파서 덜덜 떨기도 했고 고통을 못 이기고 응급실에 찾아가 진통제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흘렀고 전 정확히 2달 후 완벽히 달라진 모습으로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눈에도 아름다워진 제가 낯설더군요. 오랜 마음고생으로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만큼 마른 몸에 풍부한 가슴과 엉덩이, 완벽하게 아름다워진 얼굴은 제가 알던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수만이 남은 거예요. 전 곧장 장비서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장비서는 어릴 적 사고로 아버지와 친언니를 잃었더군요. 공교롭게도 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와 동갑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친구들에겐 돈 많은 남자 만나 인생 역전하겠다고 공건하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죠. 그게 제 남편이었나 싶더군요. 저와 함께 일군 회사로 번 돈으로 그 여자가 호의호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더군요. 장비서는 어릴 적 사고로 잃은 아버지와 친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들만 만나왔더군요. 자신이 만나는 남자로 결핍을 채워온 거죠. 그게 바로 허점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은 남자로 채웠지만 언니에 대한 결핍은 채우질 못한 거죠. 전 그 허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장비서가 열었다는 커피숍에 찾아간 건 이혼한 지 정확히 1년 되던 날이었습니다. 커피숍은 화려했습니다. 장비서는 호화롭게 차려입고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채 말이에요. 어쩌면 그녀가 바라던 인생 역전의 삶이 이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전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장비서 못지않게 명품을 휘감은 채 커피숍으로 들어섰죠.
가게에서 장비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종업원에게 커피를 시키고 커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는 순간 장비서가 가게로 들어서더군요. 전 손짓으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사장님 계신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장비서가 절 보며 말하더군요.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절 빤히 쳐다보는데 순간 척추가 뻣뻣하게 섰어요. 혹시 날 알아보는 건 아닐까 침을 꼴깍 넘겼죠. 그런데 장비서는 절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투였어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유명한 카페테리아에서 마셨던 커피랑 맛이 너무 비슷해서 사장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러자 장비서는 제가 휘감은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옷과 구두를 훑어보고는 절 향해 셀쭉 웃었어요. 어머, 여러모로 안목이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안목은 사장님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흰 그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비서는 허세와 허영에 젖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자랑을 했고 전 그 역겨운 말에 하나하나 감탄사를 내뱉으며 동조해 주었어요. 당연히 장비서는 저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전 장비서의 죽은 언니와 수많은 공통점을 가진 척 절 포장했거든요. 자주 오세요, 언니. 자꾸 죽은 우리 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 세상에, 언니가 돌아가셨구나. 나도 동생이 없어서 늘 적적했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전 그날부터 커피숍에 매일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장비서와 깊은 대화를 나눴죠. 장비서는 생각보다 엄청 허술하고 제 패를 다 내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적, 물질적, 미적 허영을 충족해주는 친구를 원했고 전 그에 딱 부합하는 친구였죠. 당연했죠. 철저한 사전조사로 장비서에 대해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저흰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전 역겨움을 견디며 친언니처럼 장비서를 살뜰히 챙겼어요. 다행히 제가 하는 음식을 입맛이 까다로운 장비서가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장비서는 제게 빠르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제 속마음까지 터놓게 되었어요. 사실 내 남편 재혼이에요. 무슨 대단한 고백이라도 하듯 고백하더군요. 저는 놀란 척 물었어요. 어머, 사별하셨나 보네. 아니요, 이혼이요. 엄청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랑 살길래 내가 구원해줬지? 하며 호호호호 웃는데 그 입술을 쫙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네가 큰일 했다, 얘. 그 여자 충격 꽤 컸나 봐. 애 유산했다더라? 차라리 잘 됐지. 애 있으면 나중에 유산 상속 문제로도 골치 아파. 저는 그 대목에서 울컥 올라오는 화를 겨우 참아야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분을 내리삼키며 장비서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네 남편도 궁금하긴 하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영아가 그렇게 푹 빠졌을까? 그래? 그럼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좋지. 그리 대답하며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번 바람난 남자가 두 번이라곤 못 날 것 같아? 라고요. 하지만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사업이 바빠지면서 통 시간이 나질 않았죠. 제가 다 읽어놓은 회사가 숭숭장구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분노가 들끓 터군요. 그런데 기회는 참 이상하게 찾아옵니다. 제가 장비서와 잘 지낸 지 6개월쯤 지났을까요? 장비서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입덧에 시달리게 된 거죠. 언니, 나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어. 근데 언니가 해준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 하며 앓는 소리를 하더군요. 전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 가서 음식 해줄게. 아무래도 내가 해오면 식으니까. 어때? 어머, 언니.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난 역시 언니밖에 없어. 아, 언니. 심리학 좀 안다고 했지? 바보처럼 좋아하던 장비서가 갑자기 물어오더군요.
응. 왜? 아니,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서 자꾸 전 부인이 이야기를 꺼내네? 남편이 전 부인 이야기를?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사실 기뻐하는 게 맞았죠. 전 남편이 뒤늦게나마 절 그리워하고 있다면 복수엔 더없이 좋은 시기일 테니까요. 전 장비서의 집에 가기 전 심혈을 기울여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남편의 취향을 잘 아는 저였으니 남편이 반할 수밖에 없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했죠. 그리고 남편의 퇴근 시간 직전 장비서의 집에 도착합니다. 저는 남편의 취향에 꼭 맞춘 모습 그대로 장비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내연녀였던 여자가 꾸린 살림집.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정말 묘하더군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통쾌함과 씁쓸한 기분, 그리고 역한 분노가 복합적으로 올라왔어요. 그 기분을 꾹 참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장비서는 제 곁에 붙어서서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다를 얼마나 떨어대던지 고막이 다 아플 지경이었죠. 언니, 근데 임신하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졸리나?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나도 임신을 안 해봤으니 모르지. 그럼 좀 들어가서 자. 아니야, 곧 남편 올 시간 됐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내가 네 남편 심종을 한번 떠볼게. 너 있으면 더 말하기 힘들잖아. 그럼 그럴까? 고마워, 언니. 그럼 잘 좀 부탁해. 하며 장비서가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전 안방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카디건을 벗었습니다. 풍만한 가슴과 몸매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때였어요. 때마치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야!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순간 남편이 절 알아볼까봐 긴장하며 뒤돌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 영아 친한 언니예요. 영아가 지금 자고 있는데 전 보시다시피 영아 밥 좀 해주러 왔고요. 하며 생긋 웃었어요. 처음 남편이 제게 반했었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아니 그때보다 더 아름다워진 얼굴로요. 제가 그리 웃으며 빤히 쳐다보자 남편이 순간 당황한 듯 눈을 돌리더군요. 식사 안 하셨으면 앉으세요. 제가 한 음식이라도 괜찮으면 금방 차려드릴게요. 아, 그럼 그럴까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어요. 남자의 이상형은 처음 보는 여자라고 했던가요? 저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힐끔힐끔 절 바라보는 눈길이 재밌더군요. 새빨갛게 물든 귓바퀴며 허둥대는 손짓까지. 전 남편이 놓친 숟가락을 은근한 손길로 주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순간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전 그런 남편을 향해 방긋 웃으며 말했죠.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허둥지둥 국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져서 절 쳐다봤죠. 분명 제 음식 맛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시침이 떼고 물었죠. 왜요? 음식이 안 맞으세요? 어, 아니요. 맛이 정말 좋네요. 드세요. 그렇게 조용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전 넌지시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재혼이 시라고 들었어요. 영아한테. 아, 집사람이 별 이야기를 다 했군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결혼 생활 어때요? 그냥 그렇죠. 하긴, 결혼이란 게 좀 시시해요. 전 그래서 결혼 안 해요. 원래 남자들은 쥐지 못한 걸 소망하는 법이잖아요? 전 그리 말하며 남편의 발끝을 톡톡 건드리며 나직하게 말하며 눈꼬리를 휘었어요. 전 쥐고 싶어지는 여자로 평생 살려고요. 전 남편은 사례가 걸려 헛기침을 하더군요. 됐다 싶었죠. 전 남편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좀 배웠어요. 혹시 영화에 대해서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쥐고 싶어지시면 그때도 연락 주시고. 영화가 깨어나 안방에서 나온 건 그때였습니다. 자기 언제 왔어? 그러자 남편이 황급히 제가 준 명함을 주머니에 집어넣더군요. 됐다 싶었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정말 뻔한 남자였더군요. 전 이 남자가 절 평생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도 그냥 다른 남자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군요. 운명적 사랑을 만나 절 떠난 거라면 그나마 덜 비참했을 것 같다는 기분도 들었고요. 어디서 뵐까요? 그리고 전 그 만남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 살얼음처럼 얕고 위태로운 가정은 제 생각보다 더 빨리 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어차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생각보다 쉽게 제게 넘어왔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왜인지 절 보면 자신의 첫사랑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겠죠. 그 첫사랑이 바로 저니까요. 언제 장비서를 사랑했었냐 싶게 제게 빠져들더군요. 허탈할 만큼 쉬웠어요. 어떻게 제 현재 와이프의 친한 언니와 양심도 없이 이런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지경이었죠. 그렇게 전 남편과 저는 깊은 관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부인과 풀 수 없는 욕구를 제게 모두 풀어댔고 변태적인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그러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넌 정말 이상한 여자야. 미친 듯이 그립게도 하고 어린 영아에게서 받을 수 없는 안정감을 주면서도 날 이상하게 솔직하게 해. 그럴 수밖에요. 전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무엇이 모자랄지 그리고 어떤 것을 채워줘야 할지 너무도 잘 알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제게 서서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한테 홀려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 속이 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근데 널 만나면서 채워져. 그 공허함이. 너랑 평생 같이 살고 싶다. 너 이제 내 손에 좀 쥐어주면 안 될까? 절절한 청혼이었죠. 전 삐져나오는 코웃음을 참으며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동영상까지 남편 얼굴 위주로 촬영했죠. 그리고 그걸 익명으로 장비서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은 장비서는 울면서 절 찾아왔죠. 언니, 나 어떡해. 나 남편 정말 사랑해.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와 제 얼굴이 모조리 빠진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전 처음 보는 것처럼 봤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하는 척 장비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그랬죠. 그 여자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때? 너한테 익명으로 제보했다면서. 제보한 사람에게 물어봐서 여자를 한번 만나봐. 내가 그냥 머리카락을 다 뜯어버려야지. 언니 고마워. 언니밖에 없어 난. 그리고 장비서는 진짜로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전 태연하게 약속 장소를 잡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 장소로 나갔어요. 장비서는 약속 장소에 앉아있는 절 보고 처음엔 반가워하더군요. 언니가 여기 무슨 일이야? 제가 그런 장비서를 올려다보며 말했죠. 만나자며 나랑. 그러자 순간 장비서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멍청한 머리로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리고 곧 얼굴이 와장창 구겨졌어요. 설마 그년이 언니야? 아니지! 아니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발악하며 소리치는 장비서를 향해 저는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왜 아니겠니? 왜? 넌 당할 줄 몰랐니? 이거 네가 네 남편 전 아내에게 했던 짓이잖아. 제가 피시굿자 장비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망연자실한 장비서를 향해 말했죠.
네 남편이 내가 좋대. 이번엔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쩌면 좋아? 이제 너처럼 골빈 어린애는 재미없다는데? 한순간 믿었던 언니와 남편에게 배신당한 장비서의 얼굴이 볼만하더군요. 혼이 빠진 듯도 했고 분노가 이는 듯도 했고 허탈한 듯도 했죠. 그날 펜션에서 돌아서던 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참하게 버리며 시작된 결혼이 저로 인해 아작나는 순간이었죠. 절대로 이혼 못해주겠다는 장비서와 끝끝내 이혼 법정에 선 날, 전 두 사람을 찾아갔어요. 인상을 쓰며 나란히 법정에서 나오던 두 사람은 법원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각자 다른 마음에서였겠지만요. 전 두 사람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절 보며 그러더군요. 여긴 왜 왔어? 괜히 험한 꼴 보지 말고 얼른 돌아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장비서가 절 찢을 듯 노려보더군요. 나쁜 년, 네가 이러고도 행복할 것 같아? 나 애도 있어. 이 사람 애도 임신했다고. 전 키득 웃으며 장비서의 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그래도 애라도 남았네. 난 다 잃었는데. 그러자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두 사람의 낯빛이 순간 검게 굳더군요. 전 미리 떼어놓은 제 등볼을 내밀었습니다. 둘 다 그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살려고 해? 내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못된 주제에 머리도 나쁜 너희 같은 애들이야. 두 사람은 그제야 제가 내민 등본을 확인하더군요. 제 본명과 생년월일이 적힌 등본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당신 설마. 맞아, 나야. 그깟 성형 좀 했다고 날 못 알아볼 줄은 몰랐는데 너무 재밌다. 너희 둘 기분이 어때? 두 사람은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더군요. 전 그런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과응보. 신이 너희 벌 줄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내가 직접 나섰어. 세상이 모두 무너진 듯 할 말을 잃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딱 제가 당한 만큼, 딱 그만큼 돌려주고 나니 이제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깔깔깔 웃으며 뒤돌아섰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두 사람은 결국 갈라섰다고 들었어요. 제가 없이 흔들리던 전 남편의 회사는 점점 하얀 길을 걸어 지금은 도산 직전이라고 하고요. 그런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을 것이 없었던 장비서는 빈털터리가 된 채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더군요. 전 그 후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말했던 대로 절대 누군가의 손에 잡히지 않고 화려한 솔로로 살려고요. 지금은 잘생기고 귀여운 연하남과 연애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부남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만료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저이기에 누군가의 가정을 제 욕심으로 파탄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제가 아니었더라도 인과응보의 벌을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용서하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도 하죠.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나니 이제야 저도 모든 걸 털어내고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너무 긴 이야기라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라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